매달 구독자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 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 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파워벌 장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장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장줄은 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장줄이 어려운 이유는 다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서 어떻게 하면 장줄에 대해서 100%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당한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파워벌 구간에 대한 꿀팁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질문은 바로 장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수님, 장줄 구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타려고 하기만 하면 꺾어요. 장줄은 밸런스 안 먹히나요? 등등의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리 알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어제 오늘 다른 것이 파워볼이기 때문에 장줄은 무엇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라고 딱 정해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이렇게 장줄이 어려운지,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주의점을 가지고 진행해야만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장줄의 경우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항상 말하지만 꺾으려고 하는 영웅심리라든지 혹은 타려고 하는 부분들 모두 다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줄을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장줄 후에 퐁당이라든지 투박스 후에 장줄 이런 식으로 다른 구간들과 엮어서 보시고 난 뒤에 타야 할지 꺾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줄의 앞뒤로 묶여져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지라 이게 딱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확실하게 장줄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가시게 되실 겁니다. 파워볼을 하면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감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은 장줄에 대해서 분석법과 함께 감을 강조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장줄 구간의 경우 실베터들의 심리를 엿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고 싶다든지 혹은 꺾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줄 구간에서 일단은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되고 실베터들의 머릿속에 전부 장줄에 대한 것으로 전부 지배될 겁니다. 그 후에도 이제 많은 실베터들이 탑승한 구간이다 보니까 밸런스 예측은 당연히 더더욱 어려우시기 마련이고, 그래서 내가 예상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생각지도 못한 통수가 갑작스레 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 장줄 구간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실베터들이 장줄 구간에 그만큼 많이 반응을 하게 때문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게임 진행을 하게 되는 실베터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밸런스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줄 결국 사람들이 많아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장줄에서도 결과값의 비율을 따라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과값의 비율이 적느냐 많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꺾을지 줄을 탈지 혹은 패스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으로 살짝 애견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워볼 홀자 구간에서 파워볼 홀이 140번, 짝이 148번 나오고 최근 결과값으로 홀이 8번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밸런스가 잡히게 될까요? 일단 밸런스 예측은 불가합니다. 우선 늘 그래왔듯이 결과값의 비율이 더욱 작은 쪽으로 일시적이지만 밸런스가 쏠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결과값을 보게 된다면 이 이상으로 장줄이 나오게 된다면 구간 붕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장줄을 꺾고자 하는 영웅 부심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밸런스 대립은 장줄을 타려는 자 그리고 꺾으려는 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값의 비율이 더욱 작은 경우가 최근 결과값으로 장줄이 나온 경우는 밸런스 분석이 아예 불가능하며 패스해야만 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결과값의 비율이 더욱 큰 경우가 최근 결과값으로 장줄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는 장줄을 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결과값 비율이 더욱 작은 경우가 장줄로 나왔을 경우에는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값의 비율이 더 큰 경우가 장줄로 나왔을 경우에는 탑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요. 그래서 첫 번째,
패스는 결과값의 비율이 적을 때 하시고요. 두 번째, 탑승은 결과값의 비율이 클 때 하세요. 세 번째, 꺾는 건 장줄을 타고 나서 확실하게 장줄 앞뒤로 어떠한 구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옵션 사항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예리하게 게임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각 구간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야 하기 때문에 만일 아직까지도 장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과 결정이 불가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참조 후에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파워볼 게임을 하다가 보면 확실치 못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만 몇 가지 있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현명하게 게임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정보 공유합니다. 필요하셨던 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똑똑하게 장줄 구간에 대한 대처를 그때그때 알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들만 밸런스 예측이 워낙에 불가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세워 조금 더 확신있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